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여러가지 각계각층의 제가 인정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길게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당장 인기 있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제 저의 그 인터뷰 얘기를 열심히 꼼꼼하게 이제 보고 있을 거다, 이런 좀 믿음을 갖고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일한경제TV는 국민연금 지킴이 TV이면서 21세기 동학개미 TV가 되겠습니다. 지지저항 단타TV를 지양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게 우리 강상우 PD가, 강 PD, 이게 네. 뒤에 이거 배경 컨셉이 뭐예요? 요 개미가 있네, 개미. 와. 네, 제가 세팅한 건 아니라가지고. 와, 이게 왕개미는 아닌 것 같고 일개미인데 그냥. 네. 조금 불쌍한 개미 같다, 그죠? 저희 차이나 TV 홍보차 그 책만 제가 저기다. 저희 박승천 교수. 제가 이제 박승천 교수 저 책을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사실 이제 약간 여담인데, 네. 오늘 주제와는 이제 좀 별개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사실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더 차이나인데, 중국과 중국 시장 특히,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종목들 뭐 이런 건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중국과.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터진 이후 이제 2년째잖아요.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올해 가을 또는 겨울 동계올림픽을 중국에서는 한다 안 한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안 간다 그래도 그냥 자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거의 팬데믹 이후 만 2년 만에 중국이 전 세계에 짜잔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중국 사회와 경제와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탁 등장할 것인지, 저는 이거 생각하면 한편으로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걱정 많이 돼요. 야, 저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저렇게 뭐 이노베이션이다, 뭐 개혁 개방이다 막 해가지고 쫙 4차 산업이다 해가지고 치고 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냐 막 이런 생각 들면 저는 너무 아찔합니다. 아찔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거버넌스, 정말 한 사회의 거버넌스, 이런 것도 보면은 또 중국 시장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ACGA 제가 이제 잠깐 올려놓지 않습니까? 우리 강상우 PD가. 우리가 변함없이 9위, 중국은 10위, 12개 나라 중 아시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평가에서 2020년도 90위는 변함이 없는데 그 점수 차이는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중국은 조금 좋아졌고 한국은 점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나 아시아 꼴찌라는 점에서는 뭐 도찐개찐이다.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중국을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고민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보고 배우면서, 그래, 중국이 좀 부정적인 점, 디스카운트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인 것이 엄청 많다, 우리가 배울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중국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 개미들, 이 개미들이 과연 열심히 지금도 뭐 사고 있는데, 좀 코인 시장에서는 일단 한바탕 크게 지금 뭐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는 뭐 사라는 판처럼 딛고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잘 버티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그 개미, 21세기 동학개미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주LG 분할 상장, 그 다음에 LG화학 주가 폭락 얘기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 지금 그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어떤 궁극적인 지향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서 이해상충, 쌍방대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가, 특히 듀티 오브 로얄티가 충실의 의무가 우리나라 상법에 들어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comply or explain. 모범 기준을 comply 해라. 따라라. 따르지 못하겠다면은 그 이유를 설명해라.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고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제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유일한 TV의 시선과 생각과 지향점과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LG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서 그 SK, 물론 이제 SK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계열사들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자사주를 이제 끌어안고 있지만, SK그룹에 대한 CG, 저의 CG, 우리 유일한경제TV의 CG 평가는 나름 좀 개선되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버핏을 비롯한 그 선진국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환원, ROE를 높이는 게 왜 필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게 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건지를 배우지 않았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배당 줄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겠다 그랬더니 얼마를 태울래, 소각할래, 이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매를 하는 걸 봤습니다. 주가도 뭐 잠깐이지만 좀 폭락을 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당금 못지않게 오히려 배당금 이상으로 주주들의 그 계좌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매입 소각이다. 스탁 바이백 앤드 소각이다.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SK텔레콤도 외국인들이 막 사면서 올라가요. 기관들은 그냥 팝니다. 팔아요. 왜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SK텔레콤이 그 많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기관 투자자로서 뭔가 응당 좀 이렇게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메리츠 연금지주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참고로 규정 바뀌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쌓아두면 이게 저도 되게 이거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관점에서 아주 그냥 뭐 저도 그냥 뭐 셀 의견이지만, 이거를 소각한다. 그럼 저는 스트롱 바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상장 폐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왜?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그걸로 뭐 95% 채워가지고 대주 지분 90% 채워가지고 자지상폐한다. 이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하면 지금 대주 지분은 70%잖아요. 일반 주주 30%잖아요. 소각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당 가치만 올라가는 거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배당을 하면 역시 배당을 많이 해도 ROE가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ROE가 올라가는 획기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공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LG 이제 물적 분할부터 보겠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신설 LG하고 LX 홀딩스하고 이게 이제 분할돼 가지고 오늘 이제 재상장이 됐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면 5월 27일이죠. 다들 뭐 LG 주가도 오를 거고 뭐 LX 홀딩스 주가도 오를 거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LG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LX 홀딩스 주가는 뭐 그나마 좀 버티는 건데 생각보다는 별로인 것 같고, LX 홀딩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LG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A. 이게 이제 LG LX 홀딩스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 화학, 전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죠? LG 그 생활건강, 요런 것들이 다 이제 기존에 이제 신설 LG, 주 LG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저는 이런 질문 던지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이제 옛날부터 하려다가 제가 뭐 이것저것 막 하느라고 이제 뭐 다 못한 게 참 많은데, 그 LG 분할도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적 분할 한다.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거죠. 이해상충, 충돌이 발생한다. 이럴 때는 쌍방대리로 일을 진행해야 돼요? 분할을? 아니다. 쌍방대리를 해소하고 진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그 가격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조사하면서 이게 공정한 건지 주주의 비례적 보호 관점에서 타당한 건지 합리적인 건지를 계속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원래 멀쩡한 주LG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이게 뭐 주LG가 생긴 지가 20년 됐을걸요?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20년 됐을 겁니다. 20년. 10년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멀쩡하다가 LX 홀딩스하고 그냥 신설을 LG라고 왜 이렇게 인적 분할 돼야 되는 것이냐. 조카가 회장님이 됐으니까 삼촌한테 하나 떼어줘야 되는 것이냐. 어? 왜 그러지? 이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모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걸 따르는 것이냐? 제대로 컴플라이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누가 봐도 아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이 들고 있는 주 LG잖아요. 이걸 쪼개는 문제잖아요. 일반주주 지분이 훨씬 많아요. 주 LG는. 예. 지배주주 지분은 30%, 40%, 40%가 안 돼요. 아, 또 숫자를 또 확인해야 되는데, 하여튼 50%가 안 넘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주주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이 회사를 멀쩡한데 쪼갠대요. 일반주주들한테 물어보는 절차가 있긴 있죠. 뭐 주총도 해야 되고 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쌍방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냐라고 물어보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비보가 잘 실현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 조카 회사하고 삼촌 회사 쪼개지는 과정을 보면 마치 이거는 내 회사야. 근데 그냥 우리 가족 회사야. 이게 쪼갤래.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21세기에. 21세기 그렇다는 얘기죠. 그 과정에서 있어서 말이죠. 근데 너무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파고들고 질문을 던지고, 자, 근데 모범 기준하고 어긋나.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면서 인적 분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왜 멀쩡한 LG 상사하고 LG 하우시스, 잘 나가는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를 왜 나는 LX 홀딩스에 이걸 넘겨줘야 되냐 이거예요. 옛날 그 구 LG 주주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CG 모범 기준에 해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지, 왜 분할해야 되는지 익스플레인 해라. 어디에다가? 공시를 통해서 사업 보고서에 적던, 분할 보고서에 적던, 그걸 익스플레인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주회사를 또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었는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주LG 분할과 분할 이후에 27일 폭락에 관한 저의 단상입니다. 제 노트북에 있는 이 화면 보세요. 주LG 분할 상장, 주비, 이해상충, 성관주의, 충실의 의무, 이사의 성관주의죠. 예. 이사의 성관주의 제가 쓰겠습니다. 이사의 성관주의, 충실 의무, duty to be right, comply or explain. 그냥 이 얘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국민연금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얘기가. 자, 이어서 바로 이제 LG화학 문제의 LG화학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 PD, 옛날에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엔소라고 물적 분할한다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때 막 이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 그때 저도 좀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얘기가 뭐였죠? 100% 이제 배터리 회사를, 사업 회사를 떼어낸다.
그래서 화학에 100% 자회사를 두고 나중에 이거를 이제 따로 상장시켜서 큰 돈을 조달해 가지고 배터리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뭐 대충 그런 이제 목적으로 분할을 하는 건데, 물적 분할. 100% 자회사가 된 거죠. 이제 곧 이제 상장한다고 해요. 자, 그때 얘기가 뭐였어요? 그때 얘기가 그거 있잖아요. 자, 지금 현재 LG화학, 잠깐요. 자, 분할되기 전에, 지금 이제 분할됐잖아요. 분할되기 전에 LG화학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는 똑같이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사업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분율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율만큼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의결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밑으로 100% 자회사로 딱 만들어버리면 소유권, 의결권 어떻게 달라져요? 소유권도 뭐 달라질 수 있고 의결권은 어떻게 달라요? 의결권은 당연히 LG화학의 지배주주가 LG엔솔을 그대로 지배하는 거죠. LG화학의 일반 주주는 LG엔솔의 의결권과 지배권과 관계가 있다 없다? 이차는 없어요. 영향력이 아주 제한됩니다. 이래서 이게 주비의무가 훼손된다. 훼손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금이 필요하면 LG화학이 뭐 유상증자를 하든 사채를 발행하든 얼마든지 방법이 많은데 왜 요거를 뚝딱 100%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또 상장을 하려고 하느냐. 상장하면은 일단은 그 LG화학의 지분율은 70%로 떨어지고 뭐 궁극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누가 딱 봤다? 외국계 증권사가 본 거예요. 국내 증권사는 애널리스트는 나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제발 보고서 쓸 때 기업 거버넌스부터 좀 탁 그 맨 머리에 5줄로 정리하고 나서 좀 리포트를 쓰시라. 그래서 이 회사의 CG 커퍼레이트 거버넌스 점수는 100점 중에 50점이다. 붙어 놓고 시작하시라. 그러면 보고서가 너무 깔끔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못한다고 하겠지만. 자, CS 논리가 뭐예요? CS의 논리가. 배터리 뭐 리콜 뭐 해가지고 뭐 4천억 충당금 발생했다. 이런 거는 정말 좀 아주 그 부수적인 얘기고요. 아주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CS 크레딧 스위스인가요? 여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퍼폼으로 낮추고 목표가를 130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반토막 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LG화학이 이제 지주회사가 됐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붙는 디스카운트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뚝 낮췄다 이런 얘기죠. 그 CS 애널리스트 얘기 들어보면 약간 섬찟해요. 커버리지 종목 중 가장 비선호하는 종목이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앞둔 시점에 투자자들이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모회사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즉 뭐예요? LG엔솔이 상장할 때 여기로 이제 이 관심이 쏠릴 거다. 무게중심이 쏠릴 거다. 이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이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그 자회사들 이렇게 쫙쫙쫙 상장해 가잖아요. 카카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쫙쫙쫙 상장해 나갑니다. 이 지주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충돌이 발생해요, 안 해요? 이제 상장하게 되면 LG화학처럼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카카오 지금은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감춰져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국내 기관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거 그냥 외면해요. 외국계도 그럴 것 같습니까? 외국인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지분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주회사의 디스카운트 얘기하면 제가 또 한도 끝도 없는데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뭐냐? 지주회사의 저평가다. 지주회사는 왜 저평가되냐? 주비의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돼요? 상속이라든가 뭔가 이유 때문에 지주회사를 주가가 안 오르거든. 지주회사 주가를 끌어올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주회사 지배주도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은 그걸 알아. 그럼 어떻게 돼? 무게가? 지주회사는 그냥 뭐
지배주주 논리대로 지배주주 게임이야. 그러면 그나마 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자회사로 가자 해가지고 자회사가 할증이 되고 지주회사는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 할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주회사 할인율이 장부가 대비 할인율이 50%가 넘는 데가 많아요. 50% 넘는 데가 많아요. 이 CS 같은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 적용되는 할인율 3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30% 수준의 할인율. 지주회사라고 해서 장부가 대비 30%의 그냥 할인율을 그냥 기계적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시겠죠? LG화학. 나중에 진짜 엔솔 진짜 상장돼가지고 수요 예측하고 뭐 청약자금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이른바 중간 지주회사인 LG화학 있잖아요. LG화학 남은 그 화학 회사 얼마나 주가가 푸세제 빠질지. 글쎄요. 지주회사가 재평가돼야 한다라는 거를 제가 기사도 쓰고 여러 번 주창해온 저로서는 또다시 씁쓸한 장면을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와 관련된 뭐 얘기들이 한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 신설 지주회사 LG의 주가 첫날 폭락. 그 다음에 그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 요것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LG화학이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니까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돼야 돼. 할인돼야 돼. 리포트 그냥 목표가 반토막으로 딱 나오고. 자, 일반 주주도 계좌가 어떻게 돼요, 지금 계좌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2, 넘버 3 한다는 LG그룹의 모습입니다. LG그룹의 모습.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잘 돼서 그것이 그 성과가 ESG의 어떤 모범 규준대로 잘 특히 거버넌스의 모범 규준대로 잘 성과가 고루 분배되느냐 공정하게 분배되느냐 이게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안 되면 저는 옛날부터 몇십 번 떠들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량한 저평가주 장기 투자는 저는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개혁되고 개선되는 가능성, 기대감이 점점 현실화되고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 이때 코스피 지수가 에베레스트 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변을 보면 막 아찔아찔합니다. 예, 아찔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너무 이 펀더멘탈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캐피털 마켓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뭐가 더 중요하다? 사업 이유가 더 중요하다. 사업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사업 이유가 더 중요하다. 상법 382조의 사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유랑일 TV 보신 분들은 상법 382조의 사망 이런 거 이제는 뭐 달달달 외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382조의 사망 개혁 혁파 이해상충 쌍방대리의 해소 아시겠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절차들 기구들 설립 특히 이사회 충실의 의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스치네요. 자 공시 comply or explain 지주회사를 느닷없이 쪼갠다. 왜 쪼개냐? 이게 커퍼리 거버넌스의 모범 규준에 맞는 거냐? 안 맞는다면 왜 안 맞는지 익스플레인 해라. 이유를 설명해라. 설명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밥 먹을 때 대한민국 이제 동학개미들은 밥 먹을 때 너 좋은 종목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LG가 지금 주가가 엄청 빠졌는데 이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잘 안 돼 있는 모양이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점심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럼 대안이 뭐냐? 뭐 이런 것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